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쉬는 시간에 그 유튜브에다가 종목 많이 올려주셨나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 먼저 봐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2부 첫 종목은 삼성중공업 봐드리겠습니다. 6,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시네요. 이분처럼 주식을 이렇게 좀 얕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10% 비중이었는데 5%는 익절을 했는데 나머지 5%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조선 업체들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조선주들 볼 때마다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근로자를 못 찾아서 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뭐 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 오셔서 뭐 거의 다 좀 이렇게 겨우겨우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 만약에 지금 이 조선업체 관련 되시는 분들이 보신다라면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중간에 그냥 인건비를 이렇게 좀 낭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그 삼성중공업 소속이 아니라 그냥 뭐 인터넷의 취업 사이트 같은데 이런 데다가 사람을 이렇게 뭐 구인 이렇게 광고 올려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중간에 뭐 협력업체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만 없더라도요, 이 조선 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숙련된 뭐 일꾼들 굉장히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한데요. 자, 일단 어쨌거나 이 조선업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슈퍼사이클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쪽이 조선을 조금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쪽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부가 가치선, 그러니까 LNG선이나 뭐 LNG 운반선, LNG 추진선, 그 다음에 차기는 메탄올 추진선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궁극적으로는 수소연료 추진 선박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쪽을 중국이 못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술력으로 현재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올해 아마 좀 있으면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카타르에 이 LNG선 2차분 발주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LNG선 관련되는 발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실적 부분들은 계속 좀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단기간에 여기서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죠. 자, 5월 달에 한 5,5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9,4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한 4,000원 정도 그냥 이 무거운 조선주가 이렇게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조금 눈치껏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서 5% 익절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자, 여기서 지금 이 62평선 자체도 강하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황들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을 향후에 올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 61, 2평선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5% 정도 익절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 62평선 근처에서는 또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현재 61평선은 7,5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62평선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아마 이 62평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62평선이 닿는 자리, 지금보다는 아마 시간이 며칠 좀 지나면 이 62평선을 조금은 더 올라올 겁니다. 지금 500, 정확히 7,582원이니까 7,600 얼마 정도, 내지는 7,700 얼마 정도,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단 또 5%를 위에서 매도해 놨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세요. 다시 매수를 하셨다가
그 부분은 또 위쪽으로 좀 더 올라오면요. 이 22평선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 정리해 놓은 부분들, 요 부분은 트레이딩 용도로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추가 매수를 권유 드리는데, 그 가격대는 뭐 7,700원 근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날 닿는 날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62평선에서 추가 매수 권유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요게 또 반등이 나온다라면 22평선에 부딪힐 테니까 22평선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그 5%는 들고 가시고요. 나머지 5%만큼만 요런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좀 나이가 좀 연세가 되셔가지고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보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그 전화 상담한 게 어떤 종목이냐면 캐터필라의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진성 TC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는데요. 그 진성 TC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진성 TC라는 종목은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요 항상 이 종목에 대한 그 진성 TC는 제가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워낙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저만큼 진성 TC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성 TC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고 이거는 그냥 주식회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굴삭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하부 주행체. 보통 여러분들 보통 굴삭기 같은 경우가 밑에 밖에가 아니고 체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무한궤도식 체인이라 우리가 무한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면은 이게 그 무한궤도 보시면 위에 보면은 위에 상부로 올라가 있고 아래 하부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은 방향을 잡아주는 아이들러가 있고요. 동력을 전달하는 스크러버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력 전달하는 우리가 그 내용을 부품 자체가 한 4개 정도의 그런 부품을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성 TC. 그러니까 거기가 롤라 쪽이에요, 롤라 쪽. 이 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부를 지탱하는 이게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유지를 시켜주는 게 롤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롤러와 그 다음은 아이돌러와 스파라켓 요 3개가 주로 매출액인데 이 기업의 매출액이 주로 어디에 일어나냐면은 캐터필라예요. 미국의 캐터필라의 제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미국의 차트입니다. 보세요. 캐터필라 한번 차트 보세요. 이게가 일봉, 주봉, 월봉이에요. 사상 신고가죠. 캐터필라가 여러분들 캐터필라가 사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이 캐터필라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 다우 30 종목 캐터필라가 다우 30개 종목에 포함된 기업인데 사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거기가 한 주당 거기가 $300까지 가까이 올라섰어요. 최근에 이제 이게 월봉 차트고 이게 주봉 이게 일봉이에요. 최근에 조정받잖아요. 캐터필라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중장비 업체 이게 나와 있는 진성 TC고요. 요거는 대창단조예요.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것은 HD 현대건설이에요.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것은 HD 인프라코어예요. 이게 나와 있는 것은 두산 바켓이에요. 똑같죠? 차트가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나와 있는 진성 TC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는 주가는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요. 이게 보면은 내가 스타캐스틱 하나만 제가 남겨놓게 보세요. 거래량 다 지워버리고 이게요. 이게 스타캐스틱이 보세요. 자, 맨 위에 보세요.
메뉴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스타캐스틱인데, 스타캐스틱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요 스타캐스틱이 지금 퍼센트 K 값이요 2예요. 2. 퍼센트 D 값이 6이에요. 이거는요 거기가 침체 속에 가장 지금 하단에 놓여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슬로우 퍼센트 K 값이 2고 슬로우 퍼센트 D 값이 6인데 이게 돌아서면요 주가 어디까지 반전이 나오냐면 13,000원까지 반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분께서는 12,000원 340원에 샀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에요. 그냥 가지 있지 말고요. 13,000원이나 14,000원 정도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잡는 전략이에요. 이 종목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쉽게 죽지 않을 거나 13,000원이나 이 종목이 요 정도 하면 사상 거기가 신고가까지 나왔었잖아요. 진성 TC가 요 정도면은 거기가 신고가 나온 거예요. 이 종목은 13,000원이나 1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GC셀 봐드리겠습니다. 56,000원에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상당 부분 되시네요. 30% 매수하셨고요. 자,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요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6,000원 정도시면 지금 작년에 조금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주봉인데 이때 9만 원 근처에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때는 주로 이 GC셀이 하는 그런 사업이 검사 서비스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또 뭐 제대열 보관 요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 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 요런 쪽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이 좀 다른 연구하는 그런 쪽하고 다르게 약간 좀 실적도 좀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기업이었었는데요. 요거는 검사 서비스 쪽에서 실적이 좀 찍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올해 들어서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뭐 한 400억 정도 이상은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뭐 1, 2분기 합쳐갖고 지금 한 21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근데 온기로 예상되고 있는 게 34억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실제로 돈은 거의 못 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요런 쪽이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서 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G셀 같은 종목들 요런 쪽보다는요.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이저 티닉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무상으로 막 공급을 하고 있죠. 나중에 보험에 등재가 되게 되면 뭐 그때부터 좀 약값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 뭐 기업의 설립 취지하고도 잘 부합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해준다라고 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찍혀 나오니까요. 자,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려면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가 뭐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니죠. 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라는 거는 11월 달에 아마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은 금리를 동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이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GC셀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하신 가격하고 좀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46,000원 이상 정도,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46,000원에서 47,000원 정도 사이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뭐 손절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손절을 하셔갖고 유한양행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죠. 우리가 유기의 합성 그 기술이나 우리가 합성 연구 개발 업체 캠트로스를 11,3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종목이 이제 무슨 악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행주를 매매하실 때 이제 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행주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캠트로스가 1,885억짜리의 주식인데 그전에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이 기업이 좋은 기업 중에 한 가지가 배당을 줘야 됩니다. 기업이 배당이 없는 기업은 그 기업은 죽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소행주라도 배당을 또박또박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고요. 배당을 아예 안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걸 잘 보세요. 그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점이 그게 있어요. 이거 나와 있는 캠트로스 종목 보세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지금 이런 배당을 줬습니까? 배당도 한 번도 안 보내. 배당 안 주잖아요. 2019년도 배당 없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 아예 배당이 없어요. 다만 10원이라도 배당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 배당도 없잖아요. 이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30% 정도 비중이야 하는 것은 굉장한 큰 금액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은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가가 지금도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금이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885억이면 주가가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제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우리가 뭐 PR이나 PBR이나 ROE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이렇게 하세요. 11,3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 주가는 보니까 이게 일봉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예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월봉상에서 지금 60일 이평선 월봉상에서 60일 이평선의 주가가 딱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손절 라인을 제가 먼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왜 내가 손절을 제시해 드리냐면 이 손절이 무너지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더 하락 쪽으로 더 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 마디 나온 요 가격대 이게가 6,200원이에요. 이거 6,200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6,200원이 무너지면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물이.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은 6,200원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 종목은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얼마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냐면요.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요. 이날 이게 지금 월봉에 이게 월봉이잖아요. 최소한 8,040원. 빠른 시간 안에 8,040원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8,040원 돌파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8,040원 돌파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월봉상 2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8,900원 오면 전량 매도하세요. 저는 이 종목 9,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저는 제시해드리고 지금은요. 일단 8,040원 돌파 나오면 거의 9,000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9,000원 정도의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한유화이고요. 아, 대한유화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예. 15만 8천 원에 45%입니다. 15만 8천 원에 45%요. 네.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실으셨어요? 아, 원래는요, 높게 샀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난주에 계속 막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막 샀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 이게 비중이, 뭐 45%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막 추가 매수하시면서 이게 물량이 45%까지 늘었다라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주식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꼭 챙겨 봐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3분기부터 적자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네. 4분기, 뭐 3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적자 폭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실적 부분이 또 단기간에 이렇게 흑자 전환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분들이 좀 살아난다라면 그렇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못 갈 가격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경기가 좀 회복이 되려면 시청자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자꾸만 빠지고 자꾸만 내려가니까 그렇죠.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인데요. 자, 지금은 비중이라도 뭐 좀 작으시다라면 네. 뭐 조금 좀 뭐 더 아래로 이렇게 빠졌을 때 뭐 10%만 돼도 뭐 일단 기업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저 자산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주당 자산 가치가 보시게 되면 만 28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주당 자산 가치가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더 빠진다라면 비중이 작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하시면 안 돼요, 시청자님. 아니요. 예.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했는데 얼마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할까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요. 45% 비중인데 더 하시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권유해 드리기는요. 추가 매수 반대 의견 말씀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꼭 감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면 이 부분들 지금 뭐 계속해서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 전저점이 10만 1,000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10만 5천 원 아래 정도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데 네. 어떤 한 종목에서 시청자님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뭐 이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셔서 뭐 빠져나오시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이렇게 실적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셔갖고 거기서 이익 난 만큼 대한유화를 데리고 나오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좀 너무 좀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구간, 그러니까 뭐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면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면 매수하신 가격, 뭐 그 가격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이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길게 갖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추가 매수는 원칙적으로는 반대 의견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꼭 하셔야 되겠다라면 10만 5천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이제 10만 5천 원에 추가 매수하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산 금액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일단 한 1년 이상을 보신다라면 뭐 매수하신 가격 근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면. 네. 이게 지금 아까 더 말씀드렸던 내려가요? 네.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더 내려갈 상황도 있어요? 그럼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빠질 것 같은데 주식을 사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그 질문하셨네요. 15만 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그 셀트리온의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 기업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이 주식 생활을 30년 정도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 이게 나와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공주와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그죠? 합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합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이제 하나 탄생이 되면 다시 셀트리온 제하고 다시 합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애초부터 그냥 셀트리온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왜 상장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저는 카카오도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저는 기업 자체가 하나만, 셀트리온 원래 셀트리온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도,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도 만들면 되겠네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곰곰이. 과연 합병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니까 21조 2천억입니다. 물론 합병해서 이제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주가는 좀 탄력은 나오겠죠. 그러나 그 탄력이 크게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셀트리온을 이분께서 지금 15만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합병의 건수가 떴잖아요. 합병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있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하는 거 보세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기간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기간이 1, 2, 3, 4, 5일 동안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1, 2, 3, 4일 동안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항상 그 이면에는 나쁜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향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와 있는 그 셀트리온 기업 자체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실적이 확 좋아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도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은 셀트리온 어디까지 저는 가능하다 보냐면 지금 주가가 14만 5천 원이니까 앞에 있는 고점이 있죠. 이게 쌍고점이 나와 있는 이 가격대입니다. 18만 원 정도 있죠.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18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요 정도 오면은 한번 저는 한번 정리했다가 저는 다시 한번 더 싸게 매수하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셀트리온을 이런 걸 매매하기보다는 저는 유한양행 같은 종목 있잖아요. 보세요. 유한양행 같은 이런 종목 있죠. 이게 유한양행이잖아요. 종건당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 같은 그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보리온 같은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저는 그런 쪽으로 저는 들어가니 맞다고 보고요. 이게 나와 있는 셀트리온은 일단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워낙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 18만 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더 싸게 재매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가격대가 좀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께서 보니까 15만 원에 15%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충분히 뭐 18만 원 정도 오면 뭐 한 15% 이상 수익 내고 팔 수 있으니까 이게 일봉이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은 나오고 만약에 내가 최대한으로 놓고 본다면 20만 원까지는 제가 한번 줄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한 20만 원까지 하면 가능해 보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18만 원, 중기 2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올려주셨습니다. 91,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매수하신 가격하고 지금 현재가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비중은 15% 매수를 하셨고요. 자, 뭐 이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뭐 4월 달에 지금 좀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고점을 좀 찍은 그런 상황이죠. 실리콘 응급제 관련되는 뭐 그런 기업인데 이쪽 실리콘 응급제에 한솔케미칼도 진출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 엮이고 분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쪽 급등을 했다가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주전자재료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실적 부분들 한번 보시면요. 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 움직입니다. 매출액이 뭐 작년에 1,700억 정도 나왔는데 재작년이 2,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재작년보다 역성장했다는 얘기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약간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실적 부분으로 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뭐 하락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 보시면 올해 3월 달에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찍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 5월 달에 또 바닥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빠져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처음에 찍었던 자리가 83,1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자, 뭔가를 보여주진 못하고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정도로 비싼 수준이죠.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 비싼 수준입니다. 자, 이 현재 시가총액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이 녹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가격 83,100원이란 가격, 그러니까 뭐 8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83,0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또 반대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반등 나오는 모습이면 10만 원 이상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이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셨다가 10만 5천 원 근처에서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 그리고 8만 3천 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그 가격에는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DI 동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분께서 DI 동일을 24,50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요 DI 동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동종 업종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사마 알루미늄 차트 한번 보세요. 요거는 사마 알루미늄 차트예요.
그 다음은 DR 동일 차트는 요거고요.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사마 알루미늄은요, 시가 종액이 1조 5천억짜리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주식입니다, 이거는. 사마 알루미늄 시가 종액이 1조 5천억, 엄청난 비싼 주식이에요. 그런데 DR 동일이라는 종목은 시가 종액 이제 겨우 얼마냐? 이제 5,200억입니다. 주가 대단히 싼 주식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2차전지 알루미늄 박종목 종목 중에서. 그런데 사마 알루미늄 주가는 왜 많이 달아나냐면 이게는 너무나 PR을 잘해. 사마 알루미늄의 경영진들은요, 너무나 PR을 잘한다니까. 근데 이 DR 동일을 갖던 이 기업은요, 너무나 보수적이야. 나는 이 DR 동일 임원진한테 한번 좀 부탁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PR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숨어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대단히 싼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전에 동일 방식이 아닙니까? 인천에 가면 그 부지가 얼마겠어요? 인천에 그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가면은 가산 여러분들 저기 구로구에 가면 구로구에 또 가산 딜터 단지에 또 그게 또 땅에 있잖아요. 그 땅 가치만 해도요, 시가 종액가 막 먹어요. 대단히 주식이 싼 주식이에요. 결국 이런 주식이 나중에 주가 한번 갑니다. 이런 주식이 한번 가게 되겠어요. 저는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가지고요, 24,500원이니까 내일 정도 되면 한 5%만 추가 매수하세요. 5%.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 매수하시고 이 종목을 가져가시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 앞에 있는 신고가 전 돌파 나온다고 봐요. 내일 정도에 5% 정도 추가 매수해가지고 최소한 26,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너무나 주식이 싼 주식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화신 올려주셨습니다. 19,000원에 15% 매수하셨네요. 자, 언제나 손실을 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금 안타깝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화신이 지금 최근 들어서 최고가가 22,700원이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마음이 되게 이럴 때가 마음이 되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종목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쫓아가서 물리셨다라는 겁니다. 19,000원대면 지금 최근에는 이때 말고는 7월달 말고는 19,000원을 간 적이 없으니까 이 화신도 2월달에 8,000원 하던 게 이 자동차 부품 쪽들 이런 쪽도 상당히 무거운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더블이 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더블이 넘게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추격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조금 좀 이 기업들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는 싼 구간이에요. 현재 주가는 싼 구간이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워낙 높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면하게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국 쪽에 자동차 쪽이 공급망 쪽들 이런 쪽이 좀 재편되고 이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를 따라서 북미 시장에 진출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성장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단기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매수하신 가격을 회복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쫓아가서 매수를 하시면 잘못하면 크게 고생을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안타깝지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쫓아가면서 매도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 이 화신이 저 정고점 근처까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근처까지 오려면 어떤 특별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돼요. 특별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고 실적 모멘텀으로 이게 움직인다라면
자, 내년 정도, 내년 뭐 하반기 정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또 성적을 좀 잘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결론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느긋하게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